여기 저 아까 모자이크 돼서 뭐 성은 좀 나오는데 이 홍모 씨하고 김땡땡 씨 두 사람이 이번에 이제 양육비 미이행으로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라는 거죠. 그 법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네네. 7월 이후에 이렇게 공개 결정된 이유는 이제 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은 뭐 엄청 많은데 왜 하필 이 두 사람이냐? 그러니까요. 네, 그 법에 보면 양육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받게 돼요. 감치가 뭐예요? 유치장 같은 일종의 유치장 같은데 한 30일 이내 기간 동안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감치는 재판할 때 법정에서 소란 피우거나 그러면 그 즉석에서 감치 명령 내려서 따로 이제 들어가 있거나 며칠 그러다 나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양육비 이행 소송에서 이제 감치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은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치 그것까지 하고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안 줬다는 감치 거예요? 명령은 받았는데 아마 네. 집행은 안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에 명단 공개 신청을 했고요. 신청을 하면 이 의견 진술 기간 주거든요.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라고 하면 이제 전 부인이 되겠네요. 아이들 엄마.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대신 양육하는 조부모가 될 수도 있고 예.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을 했고 의견 진술 기간 줬는데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간도 사실 너무나 길고 예. 네, 그동안 보여온 행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최초로 공개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금액도 되게 10년이니까 뭐, 많아요. 네. 뭐 지금 보면 많겠지만 10년 동안 나눠 생각하면 그렇죠. 뭐 많은 것 그러니까 같지도 않은데. 한 사람 같은 경우는 14년 9개월이에요. 거의 15년인데 6,5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 한 달에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배드 파더스다 그래가지고 양육비 미지급했던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지금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거하고 배드 파더스 그 홈페이지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개정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배드 파더스는 그냥 그 개인이 사적으로 민간 네, 홈페이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양육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 제보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뭐 신상 플러스 얼굴 사진까지 이제 공개를 했던 거고요. 이 배드 파더스는 그 공개된 사람 쪽에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지금 형사 고소가 들어가서 형사 사건 진행이 됐었고요. 네. 오늘 이제 보니까 2심 선고가 나왔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는 지금 유죄로 이제 결과가 좀 바뀌기는 배드 했습니다. 파더스 쪽이 네, 배드 파더스 쪽이.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상 공개는 국가기관에서 여가부에서 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민간이 하는 거랑은 그런 점에서 차별이 완전히 그러니까 법대로 되고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법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이고 배드 파더스와 많이 다른 점은 얼굴 공개는 되지 않는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신상 아까 보신 것처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그리고 뭐 얼마 동안 이행하지 않았는지, 얼마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기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결국에 이제 이번 법률도 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네.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저 사람이 저렇게 아이들 양육비도 안 준다. 이렇게 지탄을 좀 받게 하는 그런 법인 것 같은데 근데 김진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민간에서 운영했던 배드 파더스에는 얼굴이 그때 다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도 걸렸다는 거였고. 네, 네. 근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걸 보면 이 신상 얼굴이 지금 공개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누가 일일이 저걸 다 쳐다보기도 그럴 거고 얼굴이 조차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지적이고요. 당장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신상은 공개를 하는데 얼굴은 사진은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러면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좋게 헤어진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뭐 이혼하는 경우니까 굉장히 나쁘게 헤어진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이렇게 헤어진 사람들의 경우는요, 아예 연락까지 차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배드 파더스 같은 경우에 얼굴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사회적인 이제 지탄을 통해서 강제하는 압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여가부 홈페이지에 상당 부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사진조차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양육비를 순순히 지급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장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해서 좀 우려 소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게 출국 금지하고 운전면허 정지 이 제도가 있습니다. 출국 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6개월까지 이게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100일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날 경우에는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무려 이제 재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실제 다시 시행이 되려면은 최소한 한 1, 2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도돌이표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게는 3년까지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실효성 있는 그렇겠네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출국 금지 관련해서는 이제 여가부가 법무부에 요청하면은 자동으로 좀 기간을 연장해 주는 쪽으로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된다. 예. 이런 양육비 줄 때까지는 못 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그 돼야 되는.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청 기준의 금액이 현재는 5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넘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너무 세다. 그래서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단을 공개하는 대상자를 심의하는 기간이 네.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최소 한 3개월 정도 걸리니까 너무 기니까 이 기간을 좀 단축해야 된다라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네.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심의하는 기구가 여성가족부 안에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그 사례로 들었던 2명의 신상 공개가 이제 처음으로 공개된 거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네, 네. 예, 이 공개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겠죠. 지금 이제 신청한 건수가 더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심의를 해서 지금처럼 이제 결정이 내려지면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추가로도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양육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장 걱정이 그 방치되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아이들 구제하는 방안들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양육비 관련해서는 이렇게 사회 문제로 이제 인식하게 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개인적인 문제라고 사실 우리 사회가 좀 치부해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좀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양육비 지급 채무 지금 아까 채무 확정이나 이런 법률 지원도 해주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긴급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급한데 지금 돈이 너무 없다. 그러면 자녀 한 명당 20만 원씩 최장 1년 정도 이렇게 정부가 지급을 해주는 이제 한시적인 긴급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네. 보시는 것처럼 너무 액수가 적고요.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고 지금 이번에 명단 공개된 2명이 다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너무나 정말 급한 불만 끌 수밖에 없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일방 당사자 부모가 다른 사람들 이혼한 상대방 상대로 아이들 양육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제 대체적으로 대안이 뭐냐면 정부가 먼저 지급을 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이 채무자에게 정부가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면 되지 않느냐. 우리 이제 부상권이라고 활용해서. 얘기하는 그런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해외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하던데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는 어떻게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국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미국은 이 양육비 불이행 부모 처벌법이라는 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우리보다 훨씬 가능하고요. 강력하고. 그럼요. 그리고 뭐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퇴직금 같은 것도 다 압류할 수 있고요. 의무자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 예. 취소까지 시킬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수단이 있어서 미국은 2017년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징수된 양육비가 우리 돈으로 31조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수단이 우리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고
캐나다도 뭐 3개월 이상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권이나 이런 허가증 다 정지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독일도 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각국이 양육비 그 이행 확보를 위해서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더 강력하게 뭔가 수단을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 한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법정에서 아이를 두고 양육비 관련해 가지고 네네. 뭐 다툼이 있는 그런 장면이 봤던 것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도 좀 강력하게 좀 미국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우리는 미국처럼 이렇게 못하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인 간의 어떤 우리나라는 좀 가정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문화 가 영향입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가가 개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이고요. 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차츰 바뀌고 있고 네.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좀 더 계속 보강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